그 기출문제 표시되어 있죠. 출제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레벨 또 출제되는 거. 그러니까 중개사 시험에서 합격을 하는 방법은 지금 주는 문제 있죠. 저런 걸 다 맞히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나오거든요. 그건 틀리는 거예요. 요런 레벨이 40% 나와요. 요 정도 레벨이. 여러분들은 지금 어려워도 저 완전 초보적인 문제거든요. 저런 쉬운 문제를 다 맞히고, 그리고 중급 문제가 해서 70%예요. 이 30%가 20%. 20%면 8문제. 20%가 막 구석구석에서 내요. 책이 막 이만큼 두꺼운 데서. 그런 건 틀려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어렵다 이 말해요. 아니,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시험 합격하려면, 아직 상대평가로 가려면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운이 좋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상대평가를 가기 전에 절대평가일 때 이 정도 레벨은 풀면 합격한다. 이렇게. 그런데 이 정도 레벨도 여러분들은 지금 힘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새로 오신 분들 있잖아요. 새로 오신 분들은 지난 3주 동안 배운 게 없으니까 하나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30회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인터넷 동영상 보면 뭐 정말 세상에 뭐 공인중개사만큼 공짜 수업이 없어요. 많아요. 인터넷 온 천지 보면 선생님들 막 다 공짜로 막 엄청 많아요. 그 선생님들 중에 공법 외우는 것 쳐다보지 말고 늦게 누가 찾아와든 폭탄 터져든 쳐다보지 마요. 여러분만 합격하면 돼, 그죠? 여러분들 공부하는 와중에 뭐 어디 결혼식장 간다든가 모임 간다든가 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코로나 걸리면 뭐 변종도 온다고 그러는데 하루에 5,000명씩 확진된답니다. 요새 뉴스 보니까 4,000명, 5,000명 기본이던데.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디 가지 말아야 돼요. 가지 말고 사람들 많은데. 왜냐면 수험생이니까. 선생들이야 괜찮은데 여러분들은 수험생이니까 걸려버리면 뭐 치명적으로 공부를 못하니까 일단은. 요게 30회니까 우리가 32회니까 사실은 해수를 한 1년 반 전, 1년 전에 나온 겁니다. 만으로 하면. 시험을 공부를 할 때 문장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문장 중심으로. 문장을 잘 해석을 해야 서른 문제가 그렇게 나오거든. 서술식 박스요. 박스요. 기억, 니은, 디귿. 바르게 나열한 거. 니은, 니은은 같은 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들어갈까요? 기존에 니은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려고. 그러면서 경관 안전을 도모한다. 이렇게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하는 거. 그래서 용도 지구란. 이렇게 실제 시험에 이렇게. 용도 지구. 우리 용도 지구 중에 왜 떠오른 거 한두 개 있나요? 경고, 방방, 보취, 개특, 복합 용도 지구 할 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낸 걸 뺏겨서 비슷하게 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기출문제도 풀어볼 거거든요. 제가 쓰는 기출문제 한 다 넣어놨어요. 기출문제. 용도 지구란. 여기다가 딱 해서 용도 지구란. 토지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 용도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주거상업, 공업녹지, 기하들 얘기하잖아요.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뭐 하려고?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이 용도 지역의 기능을 정진하고 경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 해서 정답은 1번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제된 걸 보고 다시 책을 보면 책이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문제 주고 자료 줄 텐데 10달 동안 앞으로 내년 10월 달까지 안 되겠냐?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미약하지만 돼요. 그 뭐 사람의 탈을 쓰고 내년 10월 달까지 계속 하는데 안 되면 비정상이지, 그것은. 그죠? 3월 달 이후에 오는 사람들은 장담 못 하는 게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여러분들 시간이 많거든. 이런 문제는 우리가 주워 먹고. 자, 2번은 답이 뭘까요? 32회. 이번 시험에 나온 거. 내가 이거 좀 세게 얘기했나요?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지정하고 누가 수립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다른 건 특별히 안 틀리던데. 자, 이미 지정된 어디에 대한, 자,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 그렇지.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두 축은 영원히 이 시험 존재하는 한 이걸 누가 이걸 지정할까요? 그 다음에 이걸 누가 수립할까요? 이겁니다. 이거. 아니 뭐 시험장 가기 전에도 내가 분석을 다 해서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거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다. 32회잖아요. 그럼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 그러면 언제 장관님이 지정할까? 둘 이상 시, 도 관할에 걸쳤을 때. 같은 도 안에 있으면 도지사가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 짜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자, 만약에 이거 누가 수립하냐? 같은 도 관할구역 안에서만 지정돼 있다. 그럼 도지사가 짜는 게 아니야. 지정된 곳에 시장 또는 군수들이 공동으로 짜는 거예요. 그리고 도지사한테 가서 뭘 받고? 승인. 몇 년 가도 안 올라오면. 그럼 도지사가 직접 짤 수 있다. 둘 이상 시도를 대상으로 지정했다. 장관님이. 그러면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짠다. 그리고 얘때는 장관한테 승인받고. 그러면 틀린 거 골라봐라. 자, 1번. 여러분 수립 기준 1번을 누가 1번 하셔서 1번? 말 잘못 나온 거죠? 그건 제가 이제 세게 평소에 얘기 안 한 건데 기준을 정해준다라고 하면 자, 이 지자체가 많이 나오잖아, 지금. 기준은 한 개만 있어야 돼? 여러 개 있어야 돼요? 한 개. 그러면 기준을 정한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정한다 그러면 기준 다 달라지지. 지방마다 달라지니까 자, 오늘 외우세요. 부동산 공법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도 기준을 정한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중앙정부 쓰지 마 소용없다니까. 그냥 이걸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태에서 팔에다가 문신해줘도 기억 못해요. 반복을 해야 돼. 수도 없이.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개발계획, 정비기본계획. 하여튼 무슨 행정계획 짤 때 기준 정하는 사람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정부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이거 딱 외우는 거예요. 자, 2번에 봐봐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해요? 아니지.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해줬지. 그럼 지정된 곳에 시장 또는 군수들이 같이 짜야지. 그리고 도지사한테 뭘 받고? 승인. 이게 두 달 전에, 한 달 전이구나. 어제 합격자 발표한 거 아시죠? 메시지가 와요. 메시지가. 정보 제공에 동의 안 합니다. 한 메시지 안 옵니다. 동의하세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작년에? 열심히 자기가 다 떨어진 줄 알고 열심히 1차, 올해지, 올해. 열심히 공부해서 7월 달에 원서 내려고 보니까 1차 면제 잘하는 거야. 자기는 몰랐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서 낼 때 정보 제공에 동의를 하면 되지. 동의 안 하면 하니까 그 사람한테 메시지 안 가는 거야. 자기한테 아무 생각 없이 자기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다 메시지 왔다니까 자기한테 안 와버린 거지. 그리고 자기가 1차를 합격 못한 줄 알았지. 열심히 했지. 열심히 했는데 2차만 하는 거야. 이거 웬걸? 불안하거든. 다시 1, 2차 다시 시험 봤어요. 모르지. 이제 어제 내가 그 양반 안 물어봤는데 갑자기 떠오르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응시 원서 낼 때 다 전화번호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 이제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탁 메시지가 와요. 아침에 탁 오는데 1년 남았네. 1년. 그죠? 여러분들 합격한다는 거. 자, 요거는 어차피 잊어먹을 텐데 다시 수도 없이 해야 돼요. 광역도시계획 나오면 요걸 누가 광역계획권을 미리 지정해야 되잖아. 지정하고 여기에 대한 장기계획 짜는 거 아닙니까? 요거 지정권자가 누구냐. 그리고 이걸 누가 수립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가 헷갈리거든요. 나머지 하나도 안 헷갈려요. 하나도 안 헷갈려요. 나머지는. 그래서 정답이 매 개들이 답이에요. 누가 짜느냐, 누가 지정하느냐를 답 처리해버려요. 헷갈린 만한 걸 답 처리하는 거예요. 이런 거 1번 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5년마다 정부청이 구축하고 반영하고 이런 것들은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일단 천천히. 자, 그 다음에 3번이 도시군 기본계획. 이번에 나온 거 아니에요? 32에 맞죠? 자, 기본계획 배울 때 우리 세 가지만 딱 외우자 했는데, 자, 인구 얼마 이하는 안 짜도 된다. 10만. 인구 20만. 그러죠? 답 몇 번 틀린 거? 1번. 1번 다 했지요? 여기 이 지문들을 제가 어제 이렇게 보니까 2번 지문 요거는 재작년도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온 지문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급하면 5년치, 좀 여유 있으면 10년치 기출문제만 지문 읽고 반복해서 읽고 가면 내 손에 장을 쥐죠. 못 떨어져. 어차피 문제들 올 32 시험 나온 것도 보니까 서너 문제 빼고는 출제됐던 지문들을 계속 써먹어요. 자, 4번에 도시군 관리계획 옳지 않은 거, 감정평가서 나온 거. 요거 몇 번 하셨어요? 3번. 눌러보면 딱 답이다. (3번이) 그럼 어디가 틀렸어요? 40월 플러스 30일. 주민들은 기지, 산업, 유통, 입지기재 관련된 거 입안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제안서 내면 45일 내에 반영할 제보 통보하고, 바쁘면 며칠 연장 통보? 30일. 제안하고 난 다음에 집에 오면 마누라한테 맞아 죽는다 그랬잖아요. 왜? 그 비용이 전부 다 일부를 네가 내라 하니까, 그죠? 쓸데없이 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32회 시험에는, 이번 32회 시험에는 주민들 이해관계자 제한하는 게 안 나왔거든요. 매년 나오다가 여러분들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5일이지 이놈이.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하는 거 알지요? 시가와 수단자원 보호구역 누가 결정하고? 해산물이라고 해양수산장. 해산물 먹고 싶어서 그런 거. 해양수산장.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인데 여기 감정평가서 나온 거거든 이게. 근데 이번 32회 시험에 이거 넣었나 내가? 그래 32회 시험에 틀린 거 봐봐요. 자, 도시군관리계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의 다음 날. 그러니까 간평사 시험에 나온 걸 3년 뒤에 중개사 시험에 써먹으면서 얼른 지형도면 고시한 날 다음 날 이건 막 숱하게.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맞춰서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은 다 맞췄지 뭐. 그럼 이렇게 하면 연습을 해보는 거 이렇게 해서 복습을. 자, 도시군관리계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 다음 날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 6번 문제가 용도 지역의 종류, 옳게 연결한 것은 2종, 전용 주거 지역은 1종, 2종 두 개가 있잖아요. 1종은 단독, 2종은 공동, 주택 중심의 양보,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 요거는 1종 전용이라 해야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 유보시킨다. 생산 녹지지. 보존 녹지는 왜 보존하려고? 도시에 뭐 기억을 못하죠.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 공간을 보존하기 위하여. 생산 녹지. 3종 일반주거는 중고층 주택, 자, 일반주거는 1, 2, 3종이잖아요. 저중, 고, 중고층이거든. 청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려고. 맞지요? 자, 내가 얘기할게요. 이런 문제는 레벨이란 말 쓰면 안 돼. 수험생, 부동산 중개사 수험생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 도심 부도시화 시킨다. 중심 상업이지. 일반적인 상업 업무, 일반 상업. 자, 그 다음에 근린 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하면 근린 상업. 도시 내 지역까지 유통기능 정진, 유통상업. 상업적 종류 몇 가지? 4가지. 이게 기본. 그 다음에 전형공업 지역은 중화공업이나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경공업 나면 준공업이지.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 그래서 11월 달 한 달만 듣고도 지금 12월 초니까 풀 수 있다라고 해서 내가 갖다 놓은 거예요. 자, 여기에 평가사 29회 시험. 요런 것들을 중개사 하시면 그대로 써먹어요. 이거를, 옳게 환경을 제해하지 않는 공업 배출에 필요한 지역은 일반 공업 지역. 그런데 요거는 얘기 안 했을라나? 두 번째 주문은? 이거 얘기했죠, 여러분.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아무것도 미지정된 땅도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있겠지. 그러면 잠깐만요. 여러분, 자, 우리 상식으로 얘기해. 이런 용도 지역 제도하고 등기 제도하고 어디가 먼저 했을까, 우리나라는? 등기부 이제 값고 얼고. 어디가 먼저 있었을 것 같아요? 등기는 고려 때, 용도 지역은 조선 때.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진담으로 또. 등기부는 일제 때 만드는 거잖아. 1910년 이후로. 요거는 그 이후에 훨씬 70년대부터 만들기 시작한, 도입한 거. 그럼 등기도 안 된 땅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미등기지란 말 나오잖아. 대장에도 안 올라간 땅이 있을 수 있잖아. 미등록지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오늘, 그러면 우리가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잖아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그죠? 관리지역은 다시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나눠지는데 이 넷 중에 아무것도 지정 안 된 땅이 있을 수 있거든. 미지정된 땅이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토지 이용을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뭔가 규제를 하긴 해야지. 그래서 이제 얘기한 것 같은데. 이 넷 중에 아무것도 지정 안 된 땅이라면 건축을 할 때는 가장 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용도가 여러분 지정이 안 된 땅은 있을 수 있지만 용도 지역별 규제를 안 받는 땅은 있을 수 없어. 그거 알아야 돼요. 그게 형평이 맞는 거야. 그 다음 다시 하나 더. 도시지역을 지정했는데 미처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세분을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땅은 건축을 할 때는 제일 센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 돼요. 관리지역 지정했는데 아직 세분 못했잖아요. 그럼 제일 센 보전,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요. 제일 센 거 적용한다. 그러면 알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관리지역 지정했는데 세부 용도를 아직 구분 못했다. 그러면 용적률 건폐율 적용할 때 보전,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그렇게 다시 하나하나 이렇게 이런 거 하나하나 배우면서 익혀놓으면 자꾸 실력이 느는 거예요. 몰랐던 걸 알게 되니까. 정답 몇 번? 1번. 자, 그 다음에 아파트를, 이거 좀 센 건가? 얘기하긴 했지만 여러분 상식으로 여기서 이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 한번 찾아보자. 자, 일단 공업지역은 안 된다 그랬죠. 공업지역은 준공업만 되거든. 그 다음에 준주거는 되겠지. 뭐 찍어도. 유통상업은 안 되겠죠. 물류기능 때문에. 주택 자체를 못 지으니까. 일종 일반 몇 층이야? 4층이야. 아파트 5개층 이상이 안 되겠지. 일종 전용도 안 되겠지요. 저 그래도 뭐 몰라도 찍어도 찍었겠는데. 그래서 주거지구 중에 제일 좋은 데가 준주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아마 여러분 시험에는 이게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올해 시험에는 뭘 지을 수 있냐 없냐가 안 나왔거든요. 여러분도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비중이 있는 게 우리나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냐 없냐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연습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요건 용도 지구 뭐에 관한 설명이니까 이거 평가사 시험에 나온 걸 중개사 시험에 써먹어요. 자, 뭔가 이 안에 답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박스 안에 처리된 거 나오면 답은 그 안에 있어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싶어. 그러면 방제지구도 아니고 에이, 뭐 답이 다 있습니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러죠? 문제다 하고 이렇게 푸는 것보다 이런 건 뭐 주는 문제다 하고 이렇게 여유롭게 보면 답이 쉽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중요하다고 매수청구 얘기했죠, 우리. 그래도 매수할 때 왜 매수청구 부천시에 가서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청구하면 뭐 사기로 하면 현금으로 사지만 예외로 부천시에 채권 발행할 수 있다고 소유자가 원하거나 비용용 토지로 매수되면 얼마 초과하면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채권 발행할 수 있다 하는 거 기억나나요? 하여튼 땅 사세요 하는 거는 기억나죠? 그래서 지금 뭐 낯선 용어라 금방 또 잊어먹어요. 그래서 답은 찾았을 거 아니요? 몇 번? 4번. 얼마 초과할 때? 3천만 원. 그 지문들 일일이 다 설명은 나중에 하고 지금 이렇게 문제 연습. 자, 지금 왜 이걸 주냐 하면 저런 식으로 출제가 됐구나 하는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려고. 이런 식으로. 이거 문제 풀었다.
오늘 버려야 돼? 냅둬야 돼요? 지금 버리는 게 아니에요.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차곡차곡 앞으로 주는 거 있잖아요. 공법 시간에. 차곡차곡 주는 걸 모아놓으면 내년까지 모아놓으면 이만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자료가 없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공부 안 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많은 자료가 나가요. 정말 상상도 못할 자료가 나가는데 하도 잘 주니까 또 줬네, 또 줬어 하고 던져버려. 반복해서 외워놓고 책 찾아놓고 다시 비교해서 읽어봐야 돼요.